한국 사진가로운 황규태 편 시작합니다. 제가 80년대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 윤명심, 홍순태, 한정식 다음으로 알았던 작가가 황규태 작가 그리고 차용부 작가였습니다. 어떤 계기로 황규태 작가와 차용부 작가를 빨리 알게 되었는지 지금까지도 잘 알지 못하는데 아마도 분명한 것은 사진 잡지에서 보았거나 어디선가 들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분명치 않았던 지방 아마추어 사진가였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공모전과 관련하여 알았던 작가였을 거라 믿습니다. 차용부 작가는 빙점에서 만난 아이들이란 제목까지 알았었고 황규태 작가는 제목은 모르지만 톡수리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기이한 컬러 사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기억했다는 것은 필시 이 두 작품이 아주 유명한 공모전 수상작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을 제가 90년대에 만나게 되는데 황규태 작가는 1995년 경주 선제미술관에서 만나게 되고 차용부 작가는 1997년 대구예술대학 사진학과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이 LA에서 함께 사진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황규태 작가는 1938년 충남 예산 출신입니다. 예산 농고를 다닐 때 미술과 사진에 관심을 가졌지만 미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동국대 정치학과를 들어갑니다. 그러나 정치학의 뜻이 없고 학보사 사진기자에 몰두하는데 그래도 영민하고 센스가 있었으므로 외국 사진 잡지들을 보고 사진의 꿈을 키워나가는데 그 결과 경향신문 사진기자가 되죠. 그러나 오늘의 황규태를 만든 첫 번째 요소는 경향신문 사진기자가 아니라 1960년 이영록이 주도한 현대사진연구회 가입이었습니다. 현대사진연구회가 전신인 신선회와 사롱하루스보다 중요한 이유는 주명덕을 비롯하여 7, 80년대 언론계와 사진계에 꽤 많이 포진했을 뿐만 아니라 큰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들이 대학생들이거나 젊은 신인들이었다는 점에서 현대사진연구회가 한국사진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다고 봅니다. 주명덕은 경희대, 황규태는 동국대, 박영숙은 숙명대 학생이었죠. 오늘의 황규태를 만든 두 번째 요소는 미국 이민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려운 경향신문 사진기자까지 되었는데 친구의 미국 이민 수속을 도와주다가 자신도 이민을 신청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이민에 덜컥 통과합니다. 27살 때였죠. 그렇게 청년 황규태는 1965년 조양상선을 타고 대만과 일본을 거쳐 미국 샌디에고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황규태가 1965년 LA로 이민 간 것은 운명이지만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좋았던 절호의 시점이었습니다. 60년대 중반부터 미국 경기가 20년 호황기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컬러 사진 시대가 도래하면서 코닥이 미국 5대 기업에 들었을 정도로 최대 실적을 쌓는 최고 황금기가 6, 70년대였기 때문이죠. 청년 황규태는 LA의 컬러 사진 현상소를 개업하고 큰 돈을 법니다. 그리고 흑백에서 컬러로 전향하고 원 없이 컬러 사진을 실험하죠. 컬러 콜라주, 몽타주, 버닝 등 오늘날 그의 전매 특허라 할 수 있는 온갖 특수기법과 숙련과 노하우가 LA 컬러 현상소에서 탄생합니다. 오늘의 황규태를 만든 세 번째 요소는 미국의 사진 환경입니다. 아마도 한국이었다면 오늘의 황규태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신문사 사진기자를 계속했다면 삶은 윤택할 수 있었고 센스가 뛰어났기 때문에 상업 스튜디오를 열었다면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을 것이나 지금의 황규태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7, 80년대 한국 사진의 지형과 풍토를 보았을 때 오늘의 황규태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반면에 자유로운 LA 사진 문화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은 무한 자유의 사진적 토양이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자유로움을 좋아하고 얽매이기 싫어하는 황규태 성격에 너무 잘 맞는 예술 공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황규태를 만든 네 번째 요소는 귀국 시점입니다. 황규태는 1992년에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한국 사진의 호황기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진이 변화무쌍한 뉴웨이브 시절로 접어들던 때입니다. 이번에도 타이밍 좋았습니다. 이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율성의 무대가 마련되고 갖춰지게 되죠. 물론 황규태가 귀국하자마자 주가를 올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잘 알려졌지만 입지가 대번에 구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그랬고 과거 동료들도 60대 중반에 이르렀으며 이미 한국 사진의 중심이 배병우, 구본창, 김하타 같은 40대들에게 넘어간 상황이라 중심이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2001년에) 제가 인사동 하우아트 갤러리에서 미명의 새벽전을 기획하고 강원구, 주명덕, 김기찬, 윤명심, 한정식, 홍순태, 황규태를 초대했을 때 이들 7사람들은 전성기를 막 넘긴 에이징 커브가 시작된 시점이었죠. 그러나 나머지 6사진가들과 달리 황규태에게는 또 한 번의 기가 막힌 성공의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테크놀로지 시대, 가상이라는 시뮬라크르 시대 도래였죠. 황규태가 미국에서 창조적이고 다재다능한 창의성으로 무장되고 경험과 활용과 아이디어로 번뜩였다 해도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이 아니었다면, 또한 가상문화, 전자문화, 디지털 네트워크 문화가 조성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황규태를 만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황규태를 만든 5번째 요소를 2000년대 한국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문화로 봅니다. 황규태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그가 디지털 포토숍으로 무슨 짓을 하든 모든 것이 용서되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유일한 작가였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까지 말한 6가지 외부적 요소만 가지고서 오늘의 황규태를 말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제가 황규태 작가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유일무이한 한국의 아방가르드 사진가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방가르드 사진가를 할 수 있는 인물은 오직 황규태뿐일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 제가 경주선제미술관에서 극칭찬했던 작품입니다. 1995년에 선제미술관에서 사진 오늘의 위상전이 열렸습니다. 국내외 대표 작가 14명 총 105점이 전시되었는데 국내는 강원구, 구본창, 김대수, 김장섭, 배병우, 이정진, 주명덕, 황규태였고 해외는 신디 셔먼, 낸골딘, 샌디 스코글런드, 스탄 트윈스, 에메트 고인이었죠. 당시 국내 작가 작품 중에서 황규태의 불타는 태양이 가장 강렬하고 역동적인 작품이었다고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우리 앞을 스쳐갔던 작품은 황규태의 필름 사진입니다. 60년대 한국에서 찍은 작품과 미국에서 찍은 아날로그 작품들이죠. 픽셀 작업은 2011년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4년 북서울미술관에서 개최된 사진 이후의 사진. 그리고 2019년 삼청동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개최된 픽셀. 그리고 2023년 부산 고은사진미술관에서 개최된 사진에 반하다가 황규태의 픽셀로그래피의 핵심이자 최고의 전시였습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황규태의 픽셀 세계를 감상하시죠. 환각과 착시 효과를 위해 움직임을 넣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입니다. 황규태는 말레비치와 사통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다음과 같은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미학을 생각하면 황규태의 픽셀 개념이 꽤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저는 2011년 여름 모스크바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보슈의 다리에서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죠. 0과 1 사이에서, 흑과 백 사이에서, 생성과 소멸 사이에서, 기하와 구성 사이에서,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칸트의 순고미학 그 절대적 순수 앞에서란 말이었습니다. 같은 아방가르드라 해도 러시아 아방가르드와 파리 아방가르드는 다릅니다. 또한 같은 의미에서
말레비치의 아방가르드와 티샹의 아방가르드는 다릅니다. 가령 그 예로 우연성과 절대성을 들 수 있죠. 티샹의 아방가르드가 우연성을 중시한다면 말레비치 아방가르드는 절대성을 중시합니다. 물론 티샹의 우연성도 생각 없는 우연성이 아니며 말레비치의 절대성도 상대 없는 절대성은 아니죠. 저는 황규태의 아방가르드가 어디에 가까울지 생각한 적 있는데 뒤에 인터뷰 내용에서 나오듯이 그가 우연성을 강조해서 티샹적인 아방가르드인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영과 일의 티스트를 강조하고 그리드를 강조하기 때문에 말레비치의 절대주의에 가깝다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앞을 지나가는 사진에서 격자, 즉 그리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각형 격자 그리드가 황규태 사진의 중심이고 이것들의 여러 변형들이 우리 앞의 작품들입니다. 모든 중심에 사각형이 있는 것이죠. 이 절대의 개념이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에서 나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사각형 미학을 안다 해도 누구나 황규태 같은 작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뛰어난 디지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황규태처럼 만들어내지 못하죠. 결국 손은 머리를 따라갈 수 없고 머리는 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황규태 작품들은 손, 머리, 몸이 다 받쳐줘야 되는 작업입니다.
황규태 작가는 지금 보신 작업을 픽셀로 통칭했습니다만 픽셀과 픽셀로그래피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번호그래피라는 말은 쓰시면서 왜 픽셀은 픽셀로그래피란 말을 안 쓰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보실 사진은 황규태의 시간의 초상입니다.
끝으로 황규태 작가의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난 주로 태우는 작업은 35mm를 많이 했어. 이건 뭐 태우는 작업하려면은 한 테마를 가지고 뭐 한 롤, 두 롤 찍어가지고 이제 그게 계속 하나하나 다 태워봐 보면서 아 이거다 할 때 그걸 이제 내가 이제 선택하는 거지. 난 네거티브를 거의 안 썼어. 그냥 슬라이드만 항상 썼지. 내가 미국 가면서 내가 직접 프린트 하게 된 후부터 이제 칼라로 그 흑백을 하던 걸 칼라로 전하는 것 뿐이지. 똑같은 기법, 똑같은 소재. 흑백에서 칼라로 변한 것 뿐이야. 이제 이런 경우는 이거 두 개 다 하거든. 요것도 해, 요것도 해, 요것도 해. 근데 이런 경우는 두 장 겹쳐서 프린트한 거지. 샌드위치. 응? 그래서 하사진하고 이 여자가 뛰는 거하고 같이 합쳐서 공 치는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찍은 건데 해 자체를 찍어가지고 이것도 가운데 이제 태운 거고, 요것도 해 찍어가지고 흘러내리는 것처럼 해가 타면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특히 이런 경우가 이제 네 컷을 나눠가지고 확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한 피스로 다시 컴퓨터에서 이어가지고 이제 한 장으로 지금 하고 있지. 이거 넉 장을 하지 않고. 이런 거는 이게 블로업이거든. 이거 원화 보면은 이거는 어디에 조그마한 점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확대해 보면 관계가 나와. 내가 생각지 않았던 관계. 사진 작가가 그냥 공원에 가서 찍잖아. 그런데 나중에 집에 와서 확대해 보니까 보이지 않는 먼 데서 살인 사건이 나는 걸 찍혔어. 저절로. 그거 똑같은 거야, 이거. 나도 이거 블로그하다 보니까 여기 그런 사건이 막 들어있어, 나도. 나는 실수해서 작업을 많이 찾아. 실수하면은 거기서 완전히 내 그 기본 그 뿌리가 막 뒤집어지잖아. 그러면 이 아트라는 게 뭐야? 항상 파괴해야 되고, 항상 새로운 것 해야 되고, 기존의 질서를 무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난 선택한 거, 그런 데 찾는 경우가 많아.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아. 컴퓨터 처음 사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조그만 거 늘리다 보니까 픽셀 나오잖아. 이거 재밌다 하고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쓴 거야. 그냥. 내가 막 알아서 쓴 게 아니라 나는 실수를 내 거로 하는 게 많아. 처음에는 이런 막 픽셀화되고 이렇게 오물오물하고 한 것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엔 오히려 이거를 내 작품화 시키니까 더 재밌는 거야. 그냥 샤프게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더 엔조이 하는 거야, 내가. 흐리게 나오는 거. 그 암실에서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거지. 그래서 좀 더 암실에서 하던 것보다 더 편고 좀 더 확장돼 있지. 할 수 있는 범위가. 테크닉 구사할 수 있는 범위가. 근데 내가 지금 나는 이제 컴퓨터를
기술을 막 부리려고 컴퓨터 쓰는 게 아니라 암실 대용으로 컴퓨터를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칭, 버닝, 몬타지, 더블 엑스포즈 뭐 같은 걸 전부 컴퓨터에서 하는 거지. 내 생각은 변화되는 과정일 것 같아. 응? 그동안 다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출들 해서 신디션만 형내나서 다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테크닉에서 변화가 아니라 그 내용 면에서 옛날 지금까지 해오던 사진들 이제 변화를 맞게 되겠지. 자기가 나는 미화시킬 수 없는 것이 성격도 성격이지만 그 예술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자기 머리를 짰다는 거는 천재들이고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은 발견하는 거야. 지금까지 한국사진가로 황규태 편이었습니다.